혹시 지금 이러고 있진 않으신가요? 맨날 자기계발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뭔가 내가 갓생 사는 것 같고 뭐라도 배운 것 같은 느낌에 혼자 만족하고 책 권수가 늘어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맨날 무슨 강의 영상만 보고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완전 내 얘긴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높은 확률로 지금 인풋 중독, 자기계발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거 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자기계발서를 읽으시나요? 저는 맨 처음에 내가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가 전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목표를 찾을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는지 방법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답을 얻으셨나요? 아니요. 전 이런 의문과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한 지 거의 6년이 되어 가는데, 본래의 목적은 새까맣게 잊은 채 어느새 아무 생각 없이 책만 읽고 있는 인풋 중독, 자기계발서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오히려 더 방황하고 괜히 잘난 사람들 시기 질투나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인풋 중독, 자기계발서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은지, 이제는 아웃풋을 내기 위해 제가 도전해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특히 SNS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중독에 서서히 빠지게 되었냐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다 뻔한 얘기들만 하는 것 같고 이 책은 다르겠지, 저 책은 다르겠지, 점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뭔가 엄청난 방법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본래의 목적은 잊은 채 책을 읽는 목적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풋의 양에 집착하게 되고 하루에 책을 100페이지나 읽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뭔가 내가 엄청 열심히 산 것 같고 어느새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인풋보다 아웃풋이더라고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학 공부할 때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배우고 개념을 배우는데,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 직접 적용해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면 풀어볼수록 실력이 늘잖아요. 개념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인풋이라면 문제에 직접 적용해보고 풀어보는 과정이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실력을 쌓는 것에 있어 승패는 내가 가진 인풋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문제에 적용해보고 풀어보든가 얼마나 유의미한 아웃풋을 창출해내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계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도 분명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것일 텐데, 일단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문제조차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문제에 직접 적용해봐야 실력이 쌓이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변화가 없고 하루 지나면 내가 뭘 읽었는지 내용이 기억 안 나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음먹고 몇 번을 들여다봐야 외워질까 말까인데 그냥 한번 쓱 보는 것만으로 내용이 기억날 리가 없죠. 제가 이런 식으로 6년이나 시간을 날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으니까 이거에 반대로 해보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해보자고 생각했고, 새로운 책을 구매하기보다 일단 기존의 책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볼 때 소제목을 보고 지금 내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패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것과 내 경험을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을까? 이 메시지를 나라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교훈을 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 그렇게 SNS를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을 해보면서 느낀 좋은 이유는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고 더 책에 몰입하게 만들어줘요. 단 주의할 점은 책을 읽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절대 페이지를 넘기지 않습니다.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이런 훈련이 글을 쓰는 능력에도 도움이 되고 영상을 만들면서 말하는 연습도 하게 되니까 여러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것을 봐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럴듯한 성과는 없지만 조금씩 아웃풋을 내보니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여러분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을 텐데 어느새 본래의 목적은 잊은 채 그저 책만 읽고 강의 영상만 보면서 인풋 중독에 빠져있진 않으신가요? 전 이런 제 자신을 깨닫고 이제는 아웃풋을 낼 때라 생각해 요즘은 나는 어떤 아웃풋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라도 해봐야 가능성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건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모두가 하진 않죠. 제가 그 안 하는 모두의 일부였어요. 나도 SNS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외모도 말재주도 없고 그럴듯한 장소, 편집 기술, 목적, 채널 이름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된다면 제 첫 영상의 링크를 댓글에 걸어두겠습니다. 전 일부러 제 첫 영상을 안 지우고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전 아직도 딱히 정해진 방향성도 그럴듯한 채널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만들어 나가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